한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원과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어떤 한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원으로부터 우리가 직선까지 거리는 여러 가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가장 기준이 되는 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 얘는 그러면은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에 대한 거리가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심좌표를 A,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직선을 mx 더하기 ny 더하기 c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 직선 밖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는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양의 제곱근 분의 am 더하기 bn 더하기 l. 이거 절대값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 떨어진 거리를 d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은 원 위의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는 언제가 되며 최소는 언제가 됩니까? 라는 사실을 우리는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어떤 한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 이 점에서는 뭐가 된다? 직선까지 떨어진 거리의 가장 최대값이 됩니다. 그럼 최소는 언제? 점점 짧아져. 이 중심까지 거리에서 처음 만나는 점, 여기에서 최소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소, 여기서 최대. 이제 문제를 좀 활용해 보면은 어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점은 원 위에 있어요. 그랬을 때 삼각형, 그 점을 P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삼각형 PAB의 넓이가 가장 크려면, 그러면 밑변 길이가 고정이니까 높이가 가장 커야 되겠죠? 그럼 P가 어디에? 여기 위치해야 되겠네. 혹은 삼각형 PAB의 넓이가 가장 작으려면 P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되겠나요? 그래서 가장 긴 거리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한 거리, 그 다음에 최소값은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을 뺀 거리,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선과 원의 위치관계. 얘를 따질 때도 중심까지의 거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지금처럼 쌤이 직선이 원하고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조건은 뭐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수직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더 크다면 만나지 않겠죠. 그래서 얘가 반지름보다 크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 길이가 서로 같을 때 우리는 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뚫고 지나가는 할선, 그러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작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선이 주어졌다, 원과의 무슨 관계를 생각한다, 제일 먼저 따져봐줘야 되는 게 중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이제 1번 질문을 하는지 2번 질문을 하는지는 우리는 그 경우에 맞춰서 사용을 해주면 된다. 이해됩니까? 네, 이 내용 정리하고 문제 볼게요. 예제 13번. 주어진 원과 그 다음에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를 K값 혹은 K의 범위에 따라서 정리가 된다라는 문제. 자, 그러면 우리 원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루트 2라는 건 표준형에서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아, 이거 뚫고 지나간다는 이야기네. 자, 그랬을 때 그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짧아야 되겠네. 자, 접한다. 그러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 그 만나는 점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와 같을 때. 그 다음에 만나지 않는다. 중심 사이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보다 클 때.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보다 중심까지의 거리가 필요하다. 자,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는, 자, 이거 일반형으로 정리 먼저 합시다. 이렇게. 그래서 루트 2분의 0,0이니까 절대값 K. 자, 그러면 1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반지름 길이 루트 2보다 클 때 양변에 루트 2 곱하면 2 되네요. 따라서 K가 2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이렇게 되는 이유는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선이 원점보다 아래에 있을 수도 있고 원점보다 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위가 두 가지로 나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절대값 k가 루트 2가 되는 경우 마찬가지 이유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될 때 접하는 선은 하나, 둘,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은 한 원에서 반드시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얘가 2보다 작은 경우 따라서 마이너스 2와 2 사이 경우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 있다더라. 어떤 문제를 딱 봤는데 내가 푸는 방향이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만족하려면 뭐가 필요하지를 그 다음에 떠올리는 겁니다. 주어진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 원이 이렇게 있다. 중심이 마이너스 1,1 그리고 반지름 길이 이렇게. 자, 그리고 직선과 생기는 두 점으로 이루어진 현의 길이. 그럼 결국에는 우리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난다라는 표현이겠네. 그래야 현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생기는 두 점. 자, 그러면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 반지름을 안다면 우리가 이 현의 절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중심까지 떨어진 거리부터 체크를 해보자. 자, 루트 5분의 마이너스 1과 1을 각각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5네요. 그래서 떨어진 거리가 루트 5. 얘는 반지름 길이보다 짧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더라. 자, 그러면 이 길이 한번 체크를 해주면은 8 빼기 5의 제곱값 루트 3 되는 거니까 따라서 현의 길이는 2 루트 3. 문제에서 생기는 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직선하고 원하고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되나 이 정도는 생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같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원 중심이 어디고 반지름 길이가 얼마인지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제곱 그 다음에 y 더하기 1제곱 y 더하기 1제곱은 여기서 바로 만들어진다, 그죠? 그럼 여기서 빼기 4 할 거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중심 좌표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2입니다. 이 정도 체크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점까지 거리는 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런데 반지름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접선은 한 개, 두 개 그을 수가 있는데 접점까지의 거리는 서로 같더라. 요거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직거리 반지름 길이니까 2가 된다. 그리고 점 P에서 중심까지의 거리 얘를 안다면 접하는 점까지의 거리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도 중심까지의 거리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되겠네. 정리 한번 해보자. 그럼 25 더하기 3이네요. 그러면 루트 33. 자, 그러면 이번에 제곱 빼기 제곱을 해주면 30이네. 그래서 T까지의 거리는 루트 30이 되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보게 되면 주어진 원이 있고 한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 최소. 그럼 일단 첫 번째 위치 관계부터 조사를 한번 해보자. 자,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x-1제곱 y 더하기 2제곱에 빼기 5까지 해주면은 는 8. 그러면 원이 있고 얘가 1, 마이너스 2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2. 자, 그러면 직선에서 중심까지 거리 한번 체크해 봐야 되겠네. 그러면 루트 2분의 그대로 대입하겠습니다. 1, 2, 3, 6. 그래서 얘는 3루트 2.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길이보다 더 길다, 그죠? 그래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지 않는다라는 거. 여기 사이 떨어진 거리가 3루트 2고요. 반지름 길이가 2루트 2. 자, 그러면 원 위에 있는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최대가 될 때는 언제? 중심 뚫고 지나가서 여기. 최소일 때는 중심 뚫고 지나갈 때 만나는 점 여기. 자, 그러면 이 사이 거리는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 길이를 뺀 거리니까 루트 2가 될 거고요. 가장 긴 길이는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만큼 더 같네요. 그러니까 얘는 5루트 2.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살펴봤던 게 이제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지금부터는 이 접하는 접선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 접선을 만들려면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됩니다. 첫 번째, 원 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그 다음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그 다음 세 번째, 원 밖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원 위에 한 점. 자, 원을 일반적으로 중심 좌표를 x-a제곱, y-b제곱은 r제곱. 그래서 a, b를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의 길이는 r인 이런 원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랬을 때 원 위에 있는 한 점 m, n을 지나는 접선은, 자, 이 점을 지나면서 접선의 기울기는 현재 모르는 상태다, 그죠? 자, 기울기를 그래서 우리 미지수로 한번 더 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 이 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면 kx-y-km 더하기 n은 0이 되는데, 일단 첫 번째 m, n이 원위의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이의 관계는 이런 관계를 만족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직선이 접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중심으로부터 이 접점까지의 거리 정리 한번 해보면 루트 k제곱 더하기 1분의 중심좌표가 a, b니까 ak-b-km 더하기 n 절대값이 되겠지. 근데 그게 반지름 길이 r과 같더라. 두 개의 관계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원위에 있는 한 점을, 자, x-a 제곱이라고 하는 건 x가 두 번 곱해진 거다, 그지? 그럼 두 번 중에 한 번에다가만 m을 대입을 한번 해봐. 그러면 m-a에 x-a 이렇게 정리된다, 그지? 그리고 더하기 마찬가지 한 점이 n이기 때문에 m-b, y-b. 그리고 이거는 상수. 그럼 어떻게 돼요? x와 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죠. 그럼 결국 이게 뭐가 된다? 원 위에 있는 한 점을 지나는 접선이 되게 됩니다. 책에는 중심좌표가 0,0일 때 원 위에 있는 한 점 n,n을 지나는 접선,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mx 더하기 ny는 r제곱이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원의 중심좌표가 원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랑 얘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되겠습니까? 지금 쌤이 적은 A, M, N, B, R 얘네들은 전부 다 주어진 값이에요. 원위에 한 점을 지나는 접선 찾아볼 수 있더라. 자,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 자, 만약에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방금 전에 이제 우리 예제에서 이야기했을 때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한 원에서 몇 개 그을 수 있다 했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아까 예제 13번에서 K 값을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개 나왔었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은 이렇게 2개가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Y절편을 모르니까 얘를 미지수 K라고 한번 더 보죠. 자, 그랬을 때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결국 뭐가 되겠어? 접선이 되겠네. 자, 중심 좌표를 우리가 뭐 0,0이라고 하고 반지름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중심까지 거리는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대입하고 나면은 절대값 k 이렇게 된다, 그치? 반지름 길이는 r입니다. 따라서 저 미지수 k는 결국 뭐가 돼야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r에 m제곱 더하기 1이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기울기가 m인 접선은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의 루트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거는 중심 좌표가 언제일 때? 0,0일 때. 그러면은 중심 좌표가 0,0이 아니라 다른 임의의 한 점이다. 그러면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원도 그대로 이동을 할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y-b는 m의 x-a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더하기 이런 식으로 중심 좌표가 이거는 0,0일 때, 그리고 얘는 0,0이 아닐 때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2개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 예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한번 체크해보면 원이 있고요. 밖에 이미 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표를 a,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밖에 있는 한 점을 n, n 우리 쓰던 문자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지나는 여러 가지의 직선을 만들어 볼 수가 있어. 기울기를 모르니까. 그래서 y는 기울기는 몰라요. 근데 m, n은 지나요. 자, 그랬을 때 얘가 접선이 되려면
그러면 중심까지의 거리가 뭐가 돼야 돼? 반지름 길이랑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얘가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길이가 되는 어떤 거를 구해라? K를 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주면 됩니다. 자, 앞에 1번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 바로 구할 수 있고요.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데 이 기울기를 바로 구하는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직선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습니다. 다른 애들도 과정이 다 똑같았죠. 그래서 얘는 과정을 통해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요거 쪽에는 공식처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공식을 기억 못하겠으면은 구하는 과정은 마지막 3번을 구하는 과정이랑 전부 다 일치합니다. 자,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17번. 이 직선과 평행한 이 원의 접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얘는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인 거죠. 자, 이 항에서 정리해주면 기울기가 2인 접선을 구하자. 한 원에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은 두 개 존재한다고 했어요. 얘네들을 구해보자. 그래서 y는 2x 더하기 나는 상수항을 몰라요. 자, 그럼 중심 좌표가 0,0에서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 길이 2와 같아야 된다.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봐 주면, 자, 표준형으로 정리합시다. 그리고 중심까지의 거리 정리해보면 루트 5분의 절대값 k, 얘가 반지름 길이 2입니다. 따라서 k는 2 루트 5 플러스 마이너스.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2x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기울기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2인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공부했던 공식대로 정리 한번 해보면 기울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반지름 곱하기 기울기 제곱 더하기 1 구하더라도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원 위에 있는 한 점이네요. 그대로 대입합시다. 간단하죠? x가 두 번 곱해져 있잖아. 그 중에 한 번, y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것 중에 한 번. 그래서 정리해보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5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y만 우리가 일치시킨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둘은 같아야 되겠지. 항등식이니까. 그래서 a는 2, b는. 자, 마지막으로 예제 19번. 원 밖에 있는 한 점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 풀 때 우리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쌤이 하나 만든다라고 했죠. 어떻게 보면 이 친구는 기울기가 항상 있어야만 하는 직선입니다. 그런데 우리 직선 중에서 기울기가 없는 직선이 있죠. y축에 평행한 직선. 얘는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y라는 항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원 밖에 있는 한 점과 원이 주어졌다? 그럼 이때는 좌표 평면에 꼭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직선이 나올 수도 있는지. 자, 그림 그려서 한번 확인해보면 중심 좌표가 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입니다. 자, 그런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마이너스 2,4. 이 라인 위에 2,4. 그러면 여기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이런 녀석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 이거 하나 찾아놓고요. 나머지 하나 찾는 거에 집중하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접선에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2입니다. 자, 일반형으로 먼저 정리할게요. mx-y 더하기 2m 더하기 4. 자, 정리 한번 해보면 루트 m제곱 더하기 1분의 0,0 그대로 대입하면 절대값 2m 더하기 4가 될 거고요. 그러면 이 길이가 2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값과 제곱근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제곱하는 거. 그래서 제곱해주면 4m제곱 더하기 16m 더하기 16은 양변을 얘 곱해서 제곱합시다. m 하나만 나오죠. 자, 그래서 16m은 마이너스 12입니다. 따라서 m은 마이너스 4분의 3입니다. 까지 정리가 가능해지겠네. 따라서 마이너스 2,4를 지나는 접선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y는 마이너스 4분의 3에 x 플러스 2 더하기 4 이렇게 두 개가 되겠네요. 우리 원의 두 원 사이의 위치 관계는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라고 하는 거. 좀 더 세부적으로 6가지로 나누면은 이제
얘가 중심을 더 지나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냥 그 둘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선, 공통 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 접선을 각각 몇 개 그을 수 있는가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서로 만나지 않아요. 바깥에서. 그랬을 때 공통 접선은 이렇게 원 바깥 공통 외접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공통 외접선이 두 개, 그리고 안쪽에서 접하는 접선 이렇게 두 개. 자, 이번에는 서로 외접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공통 접선이 하나, 둘, 그리고 공통 내접선은 접하는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 하나밖에 없겠지. 자, 이번에는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우리는 접선을 바깥쪽에서만 두 개를 그을 수가 있고 안쪽에 동시에 지나는 접선은 그을 수가 없네. 그래서 공통 외접선만 두 개. 그 다음 내접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접하는 공통 외접선 하나만 존재를 하겠죠. 뚫고 지나가면 접선이 아니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외접선도 못 긋고 내접선도 못 긋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개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공통 내접선과 외접선의 길이를 묻는 문제가 간혹 나옵니다. 그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접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까지의 거리, 접하는 점에서 접하는 점 사이의 거리, 얘를 묻는 내용이거든요. 자, 각각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공통 외접선 길이 구하는 문제는 자, 왼쪽에 있는 원을 중심을 O,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원을 O'의 반지름의 길이를 스몰 R이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럼 바깥쪽에서 접하고 싶네요. 그럼 이 점을 P, 이 점을 Q라고 했을 때 중심까지 이어보겠습니다. 그럼 접선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수직이 되겠죠. 그럼 떨어진 거리가 R이 될 거고요. 떨어진 거리가 스몰 R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사다리꼴을 얻어낼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랬을 때 짧은 길이에서 긴 길이에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내려줍시다. 그랬을 때 이 길이는 R이 되고 이 길이는 이제 남은 길이가 되면서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겠네. 그런데 이 직각삼각형의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가 결국 우리가 구하고 싶은 PQ 길이와 같으니 그러면 B 제곱 빼기 R 빼기 R의 제곱의 제곱끝, 이게 바로 공통 외접선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 그럼 내접선도 한번 살펴볼게요. 뭐 중심 좌표랑 반지름 길이는 똑같은 문자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안쪽에서 우리가 접하는 부분, 그럼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한번 해볼게. 자, 중심이 여기 있어서 수직거리, 중심이 여기 있어서 수직거리, 반지름 길이 R, 반지름 길이 스몰 r. 그리고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 얘는 똑같이 D라고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연장선 위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한번 내려보죠. 그러면 이 거리나 똑같으며 이 전체 거리가 이번에는 합이 되겠죠. 그리고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직각삼각형 발생하겠네. 그리고 얘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결국 이 길이랑 똑같더라.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자. 얘도 D제곱 빼기 두 반지름 길이 합의 제곱의 양의 제곱끝. 이런 식으로 공통 내접선의 길이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내용만 정리하고 오늘 마칠게요.